시접선에서부터 여기 테이프 심지 0.1cm 안으로 가장 넓은 땀으로 이렇게 박아 주셨으면 노루발 간격으로 또 한번 이렇게 두 줄 박았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접 정리해서 이제 칼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윗면을 말고 요 목선 주위에 있는 시접을 1cm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감으로 하셔도 되고. (1cm) 시접으로 요 목선 주위에 있는 시접만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칼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선입니다. 여기가 중심에 맞춰서 중심을 갖다 맞추겠습니다. 이게 봉제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박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오면 얘가 이렇게 밀리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봉제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대박음을 하면 그쪽 부분이 또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겹쳐 박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고 반대편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cm 정도 겹쳐 박는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칼라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편안하게 놔두세요. 그린 데까지 박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또 이만큼 2cm 안에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박았습니다. 뒷면 이렇게. 지금 박으신 시접을 정리하겠습니다. 0.5로 커트하겠습니다. 시접이 많으면 불편하겠죠? 이제 두드러지고. 써는 소리가 듣기가 좋네. 하고 모서리 부분 시접 겹치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커트, 과감하게 커트해 주세요. 하셨으면 이제 상침 눌러받기 한번 할 건데요. 시접을 이쪽 소칼라 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시접을. 그래서 미싱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서부터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받겠습니다. 한 0.1cm 간격으로.
박으실 때 당기시지 말고 좌우로 이렇게 벌려준다 생각하고 박으세요. 박을 수 있는 데서 박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칼라는 뒤집어서 이제 다리면은 칼라 작업은 끝났고요. 몸판 작업 하겠습니다. 우선 안감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안감 아까 그려놓은 데서 그림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박으셨으면 됐고요. 이제 안단하고 안감하고 (1cm) 간격으로 받겠습니다. 안감 박으실 때는 되돌아박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바느질이 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안단하고 박았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어깨 이렇게 해서 겉감 작업 하였습니다. 이제 겉감 작업 하겠습니다. 겉감 다트를 먼저 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에 오셔서 되돌아받게 하시면 여기가 또 두드러져요. 시접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헛바느질 한 2, 3cm
해서 꼬이게 만드시면 절대 풀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트가 엽선하고 만날 때는 안감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갈라주시는 게 좋고요. 안감이 없을 때는 이리 갈라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벌려서 엽선을 편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쪽도 다트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트 끝점을 박을 때는 거의 헛바느질을 많이 해요. 한 2-3cm 정도. 그래서 그냥 미싱해서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다. 안감이 들어갈 때만 갈라주셔야 돼요. 다트. 그리고 요 테이프 심지 꺾임선에 있는 중심을 박아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안 그러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안감하고 아니다. 뒷판이죠. 뒷판하고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목선 심질 안 했네. 붙이고 하겠습니다. 뒷판 목선 심지 붙여 갖고 왔습니다. 윤곽이 안 나타날 때는 조금 2cm 정도 폭으로 넓게 붙여 주셔도 됩니다. 어깨선 연목점에서부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박아 주시고요. 우리 패턴 틀 때 0.5 정도 편차났거든요. 그 부분은 앞판을 당겨서 끝하고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가서 살짝 우는기 나오기 때문에 어깨선이 이렇게 살짝 앞으로 돌아가도록 나옵니다. 이래야지만 우리 인체 골격하고 잘 맞는 그런 봉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옆선도 1cm 간격 박으실 때 다트 갈라서 편안하게 박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연목점에서부터 봉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목점에서 어깨의 한 절반 정도 편안하게 박는다. 5cm 정도 편안하게 박는다 하고 편찬한 거 앞판을 당겨서 끝하고 무조건 맞춰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연히 선이 휘죠. 뒷판은 살짝 울고. 그럼 다트 넣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이쁩니다. 다트는 70년대 80년대 많이 넣던 방법이고 요즘 복고풍이다 해갖고 뒷판에 다트를 많이 넣는데 넣는 것보다는 볼륨 처리하는 것이 훨씬 모양이 좋아요. 다트 벌려주시고 되었습니다. 그럼 다 갈라서 다리고 안감하고 합봉을 한 다음에 칼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안단하고 안감은 안감 쪽으로 시접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겉감을 꺾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넘기겠습니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중심 아까 이렇게 박았죠? 박은 것을 다릴 때는 일직선처럼 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안감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활동하시기가 훨씬 편하겠죠. 안감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안감 어깨까지 다 다려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겉감 다리겠습니다. 겉감은 봉제 한 부분을 한 번씩 스팀으로 이렇게 다려주시고 나서 갈라서 다리시면 더 예쁘게 나와요. 요것만 이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조금의 이쁨이 더해져 갖고 이제 명품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도 살짝 스팀 한번 넣어주시고 갈라서 가름솔 해주시면 됩니다. 다트도 갈라서 해주시고 끝점에 와서는 그냥 한 방향으로 시접이 너무 좁아서 갈릴 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넘겨주시거나 감이 아주 두꺼운 경우에는 반대편에 천을 대서 두께감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얇은 감일 때는 그냥 자기 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겉감까지 다 다려 놓았습니다. 이제 칼라를 다리겠습니다. 칼라 아까 상침하고 나머지 부분 다리 박지 못한 부분은 가름솔 하겠습니다. 근데 다림질 하다가 손을 갖다 이렇게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제 반면에 손이 망가져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시든 간에 옷이 이뻐질 건가 내 손이 이뻐질 건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름솔 해주시고 요 모서리 부분에 엄지손 집어넣어서 꼬집듯이 살짝 넘겨주시면 돼요. 0.1cm 정도 겉칼라 윤곽선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엄지손 놓고 모서리 부분 꼬집듯이 살짝 넘겨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컬러가 예쁘게 빠져나옵니다.
칼라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테일러 칼라의 특히 그 주요한 부분 칼라 끝점이 이렇게 좀 말리는 게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속칼라는 분명히 저 바이어스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약간 당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면 가위가 어디 갔나? 시작은 같고 0.3cm 정도 크게 0.3cm 크게 0.3cm 크게 자를 겁니다. (0.3cm) 크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크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끝점하고 이렇게 맞출 때쯤 칼라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시접이 동일해지고. 그러니까 0.3cm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접은 1cm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칼라보다 겉칼라 시접이 0.3cm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시접 자를 때 제가 1.5 정도 넣고 잘라달라 한 게 지금 요 0.3cm 편차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냐 그러면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제 경험상 그 전에 만들 때 항상 칼라를 이름 말고 잘랐거든요. 근데 그 많은 그 편차가 얼마인가 했더니 보통 춘추는 0.3, 겨울옷은 0.5. 그러니까 캐시미어나 이리 두꺼운 거일 때는 편차가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령으로 알아낸 거죠. 이렇게 가장자리 1cm 시접 그렸습니다. 그럼 요 합봉을 한 다음에 칼라를 끼워 넣어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과 겉감을 합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을 밑에 놓고 겉감을 위로 놓고 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쳤습니다. 칼라
봉제 한 선을 0.5cm 시접을 남기고 다 커트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 커트. 반대편도 자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상침하겠습니다. 안단 부분 첫 번째 단추 밑으로는 안단 쪽으로 받고 그 다음 라펠 부분에서는 시접이 넘어가서 박히겠습니다. 그 라인으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와서 반대로 넘어갑니다. 시접도 라펠 몸판 쪽으로 시접을 다 꺾었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박았습니다. 반대편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칼라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박을 수 있는 데까지.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다리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제 칼라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칼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겉감하고 속칼라가 만납니다. 이 사이에 칼라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겉감하고 만나고 겉감하고 속칼라하고 만나고 겉칼라하고 안감하고 만납니다. 갈라서 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실 끝점이 보입니다. 실이 끝점이 보이는 그 모서리 부분에 얘를 겉칼라를 갖다가 이렇게 맞춥니다. 하시고 여기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서 1cm 후진, 정확한 위치까지 온 다음에 1cm 후진, 칼라 제껴 놓고 아까 그 모서리 부분 대각선 방향으로 가위밥 99% 정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그리고 칼라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죠. 가위밥을 깊게 넣기 때문에. 하고 어깨선 맞춰주시고 뒷목 중심, 뒷목 중심 맞춰서 박아주시고 어깨선 맞춰주시고 정확한 위치는 꼭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깨선 왔죠? 그럼 목선 여기도 1cm 1cm에서 요 대각선 방 여기까지 칼라를 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 왔으면 1cm 후진 하고 칼라 제껴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그 아까 각진 부분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그리고 돌려서 자연스럽게 쫙 돌아갑니다. 돌리는 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온 다음에 칼라 하고 이렇게 맞춰서 봉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러면 안감 겉감에 있는 속칼라도 똑같이 봉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감하고 속칼라하고 끝점을 잘 맞추겠습니다. 맞춰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칼라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박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모서리 부분까지 칼라 갖다 맞춰주시고 뒤로 후진 1cm 그리고 제껴주시고 모서리 부분 거의 한 99% 갈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주시고 다시 원위치 해주시고 칼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선 맞춰주시고 뒷목 중심 맞춰주시고 밑실이 다 됐나 봅니다. 다시 박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1cm 시작. 그리고 모습. 후진하고 또 가위로 잘라주고. 원칙만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 방법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신 거고, 책으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 써서 우리 아들 주니까 우리 아들이 외래어가 아니라 외계어라고 그러더라. 몰라보겠다고. 이렇게 대박까지. 그래서 칼라 봉제 안감하고 합봉한 다음에 칼라를 이렇게 테일러 칼라를 봉제하였습니다. 다리미로 갈라서 다려 보겠습니다.